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 Zone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수식 어구의 이해 그리고 문장의 형식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문장의 형식, 자타동사 열심히 설명할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약속을 했었죠. 오늘 또 배울 것들은 1형식부터 5형식의 자타동사 태라고 하는 엄청 중요한 챕터들을 배울긴 할 건데요. 항상 뭘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앞서서 배운 것들은 무엇인지 먼저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요. 실제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끊어 읽어야 할 것인가에 관련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한테 주요 성분 그리고 팔품사라고 하는 거 얘기하니까 어머 중딩용이라면서 너무 수준이 낮다며. 근데 그 팔품사와 문장 성분이 실제 주어, 동사, 명사, 품사들이 어떻게 구 혹은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들을 이루어서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하는지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봤던 시간이 바로 저번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 첫 번째 시간 내용은 제가 우리 Grammar Zone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쓰일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요인은 바로 구나 절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구하고 절에 해당하는 것만 살짝 복습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그리고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구였었습니다. 이 구에 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많았거든요. 근데 부사는 문장 성분에 제가 영향 안 준다고 했죠. 명사구 그리고 형용사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뭐 있는데요? 일단 투부정사는 밑에다 깔아놓고요. 투부정사 있고요. 명사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명사구 있었고요.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항상 해석할 땐 뭐뭐 할지라고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명사구였습니다. 형용사구에는 투부정사구와 분사. 사실은 분사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한 7, 8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요. 먼저 무엇인지부터 성분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건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 중엔 절은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 그리고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걸 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명사절이 있었고요. 형용사절이 있었고요. 뭐 부사절이 있었지만 부사는 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일단 잠깐 빼고 명사절 제가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의문사절. 이것도 기억을 못하시면 좀 반성하셔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예습을 부탁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필기를 하랍니까? 그냥 배웠던 일강만 복습만 잘하면 되는데요. 형용사절이요? 관계사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형용사절이다. 구와 절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제가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부터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주어 찾아요 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동사를 찾으십니다. 한 문장의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근데 가짜 동사들이 무수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린 묶을 건 다 묶어서 문장을 일단 간소화시키는 연습부터 하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 중에 묶어서 버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읊어주시겠어요? 관계사 묶고 관계사 품사가 형용사라 수식하니까 분사 묶고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 전치사, 부사, 컴마, 쌍컴마, 세미콜론, 하이폰 이런 거 묶어라. 그럼 본동사 찾기가 쉬워질 것이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1강에서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강에서 배웠었던 내용을요. 오늘 이 시간 유니트 3 수식 어구의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복습 겸 교재 확인 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 내용의 복습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요? 첫 번째, 어법은 왜 필요한가?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뭐 관계사, 분사, 묶을 건 묶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별을 못하면 못 묶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사 id인지 동사 id인지 구별은 해야 되잖아요. 어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어법이 구문독해 첫 배경 지식이자 실제 구문 따로 어법 따로가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유니트 3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교재 내용.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장의 형식을 설명할 겁니다. 이 문장의 형식도 저번 시간 제가 설명하시는 거 보셨으면 이제 제 스타일이 약간 이해되시지 않아요? 교재를 넘나들 겁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은 거의 보지 않고 제 설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문장의 형식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물으면 다 대답합니다. 1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주어 동사예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요. 3형식은 나 수험생인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왜 물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 문장의 형식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다 틀립니다. 그건 문장의 형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 형식을 통한 태 혹은 자타동사 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수동을 못 쓰는 경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이해 잘 되게 엉킨 실타래는 제가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건 지켜야죠.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그래머 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의 학습 목표고요. 본격적으로 저는 일단 유니트 3요. 3챕터의 유니트 3의 수식 어구의 이해는 저번 우리가 구와 절에 배웠던 내용과 연속입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부터 일단 확인하시면서 잠깐 환기시키고 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유니트 3 수식 어구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제가 문장이 길어지면 수식이 많아진 거다. 그래서 관계사, 분사 이런 거 다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본동사 찾아라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게 유니트 3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한정어, 명사, 형용사가 분사 수식하고 형용사고 형용사 절이고 다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분사, 관계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17페이지고요. 그 다음 18페이지고요. 18페이지에 B번에 부사적 수식어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사구, 부사절 이런 거 별로 필요도 없다고 우리는 괄호로 묶어서 빼버리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9페이지에 있는 exercise 3 확인만 하고 본격적으로 아주 빨리 문장의 형식편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페이지에 있는 exercise 3에서요. 다는 말고 제가 2번, 4번, 5번만 추렸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저랑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말을 수식하는지를 찾으래. 그러니까 수식어구를 찾으래. 근데 실질적으로 본동사 하나만 찾아놓으면 문장 묶고 나면 뭘 수식하는지 왜 수식하는지 문장이 다 보일 겁니다. 자, 2번입니다. She saw a boy about her own age. 그랬죠. 문장에 본동사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어, 동사, 그를 보았대. 근데 어떤 그냐면 그녀의 또래쯤 되는 전치사니까 문장 성분 안 주는 건 맞죠? 그래서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녀의 또래쯤 되는 소년을 봤죠?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치사 국어예요. 명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네, 가끔은요. 그래서 뭘 수식하는지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4번입니다. The children were playing in the kitchen. 그랬어요. 본동사는 얘 하나밖에 없고요. 전치사니까 어차피 또 괄호는 묶을 거고요. 아이들은 놀고 있습니다. 뭐에서요? 부엌에서요. 근데 여러분들 얘도 부엌에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아이들이 부엌은 아니죠. 놀고 있는 게 부엌인 거죠. 얜 동사 수식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 5번에 he was obviously drunk. 그는 명백히 술에 취했다. 이거예요. 그가 취한 건 맞거든. 그러니까 명백히 취한 건가? 명백히 근가? 뭘 수식받지? 부사는 명사 빼고 다.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전치사 부사는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고 사실은 그가 취했다 명백히 그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은 2번, 4번, 5번 같은 경우 뭐가 뭘 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수능 어법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실제 뭘 수식하는지 이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빠져도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문장이 길어질 경우 구문 독해가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본동사 찾아서 뭔가 끊어있는 연습의 시초는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엑서사이즈 3를 한번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챕터 2로 넘어가서요. 유니트 4 문장의 형식, 일형식 문형 있는 데를 펼쳐놓고요.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다 노트, 책, 필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제 설명만, 또 필기만, 그리고 제 얼굴만 보시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집어넣고요. 문장의 성식을 설명할 텐데요.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 판서 챕터를 4분류로 나누겠습니다. 그 4분류 중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섹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쉽다. 왜 저런 걸 배우지? 시간 아깝다. 이러면서 할 겁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섹터에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 하나, 둘씩 끊어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문장의 형식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문장 길어진 거 5형식 문형으로 봤던 거 기억나죠? 구나, 절, 덩어리, 수식 어구들이 붙어서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확인했는데 오늘은 문장의 형식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어법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한텐 뭐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창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식 묻는 게. 그러나 필요해서 1형식은요. 뭘로 이루어졌대요? 오케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답니다. 예문 하나 쓰겠습니다. 아무거나. 뭐 Superman appears. 뭐 at night 뭐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밤에. 근데 어차피 전치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서 지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슈퍼맨이 밤에 나타났다. 얘 없어도 문장은 완벽하잖아. 주어 동사로. 네. 1형식. 됐네요. 두 번째. 2형식 갑니다. 2형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주격보호라고 하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she become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전형적인 2형식 맞죠? 땡 가려놓으면 그녀는 되었다. 뭐가? 그녀에 대한 뭐의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2형식 여기까지도 압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4개 섹터를 나눌 때 이런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할 거라고. 3형식 갑니다. 3형식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I love you. 나 널 사랑해. 얘를 없애버리면 난 사랑한다. 대상이 없잖아. 난 사랑한다. 뭐를? 모든 사물을 사랑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없으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옛 문장 3형식. 4형식 문장 갑니다. 4형식이라면 여러분들 수여동사라고 하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할 때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서 쓰죠. indirective, objective, direct objective 이런 약칭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I gave you a present. 내가 준다. 말이 안 돼. 너에게 준다. 뭐가 빠졌어. 뭐를 준다. 나는 준다. 너에게 선물을 준다.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이제 4형식이죠. 마지막 5번째요. 5형식 갑니다. 5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예문으로 한번 갈까요? I make you a king. 나는 만든다. 너를. 내가 널 뭘 만들어? 우리가 뭐 인조인간이야? 내가 널 만든다? 너를 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목적보예요. 이게 오형식입니다. 제가 참 수험생들한테 속상했던 거예요. 이걸 외우고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몇 형식인가요? 다음 중 오형식은?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열심히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수험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전 로즐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한국 이름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제 한국 이름이 무엇인지 사생활이 무엇인지 그닥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닥 별로 그냥 학생들은 저를 그냥 로즐리 영어 선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름이 뭐 홍길동, 뭐 강부자 이름이 각각 있겠죠. 전 몰라요. 그냥 난 수험생들을 부를 때 수험생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소리죠. 우리 수험생들이 저를 로즐리 선생님이라고 부를 땐 저한테 원하는 바는 영어를 잘 가르쳐 주시겠죠. 내가 수험생이라고 부를 땐 수험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치 너희 아버님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것처럼 넌 학교를 다니죠. 학교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식을 벌어갖고 와야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걸 굉장히 텃세 부리더라고. 나 너무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나 막 듣기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거실에서 뭐 TV 본다고. 뭐. 별의 별 텃세를 다 부리고. 아니요. 당연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써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걸 모르면 사실은 변형된 수능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먼저 쓰겠다 했어요. 잠깐 잡소리로 넘어갔으니까 각설하고 1형식부터 5형식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난 이런 걸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태 알죠? 제 기억으로는 중2 때 배웁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준은 넘어온 친구들이니까 태 한번 가겠습니다. 태에서 능동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능동태라는 거 동작을 행함. 동작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게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거 동작을 당함. 중학교 2학년 내용이니까 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게요. I catch you. 내가 널 잡는다. 일부러 편하게 현재 시제로 쓰겠습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수동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실력이면 되니까요. You 동사 내려와야죠. 수동 만들 때 비동사 PP 쓰니까 you are caught 쓰겠죠. 그 다음 by me.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럼 괄호로 묻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잡는다 라고 하는 능동태 문장을 너는 나에 의해서 잡힌다 라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키도키.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부터일까요? 다시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다 안다면서요. 형식 뭐 1형식부터 5형식 다 안다면서요. 뭐 태, 능동태 다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몇 형식부터일까요? 3형식부터입니다. 왜요? 적어도 능동태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있어야, 목적어는 있어야 수동태로 만들 때 주어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태를 만들려면 적어도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고 이쪽으로 오셔서요. 목적어가 있는 것이라면 3형식 이상부터나 수동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3형식부터 5형식까지 1형식부터 2형식까지 이렇게 나누면요. 실질적으로 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사요. 문법적으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됐어요?
4명씩부터 5형식까지 지금처럼 목적어가 존재하는 동사들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또 이해하신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또 이해하셨어요? 오키도키. 그럼 이쪽을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에 이제 시작인데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수능 어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The earth consists 또는 is consisted of water. 이렇게 어법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박스로 주어줬었겠죠. 일단 물어보는 게 뭔지부터 늘 확인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해석은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이거예요. 지구의 한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러면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니까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얘는 지금 consist of 현재 시제 능동태를 쓴 거고요. is consisted of 이건 현재 시제 수동태를 쓴 거고요. 딱 보니까 물어보는 게 지금 태구만 태. 능동 쓸 거냐 수동 쓸 거냐.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구는 여러분들아 물로 구성해요? 물로 구성돼요? 뭐 오래 생각하지 마. 원래 우리는 뭐 어법 감으로 찍는 아이들인데 느낌이 충만한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지구는 물로 구성해요? 물로 구성돼?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오케이? 그럼 물로 구성되니까 is consisted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옵니다. 다 틀립니다. 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문법들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얘는요. consist of 여러분들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선생님 이거 너무 유치한데요?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능동태, 수동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너무 유치한데요? 하셨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 19세 수능 어법이라고요.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태 물어보잖아요. 그럼 쉽다며. 그러면 지구는 물로 구성되는데 수동태인데 예스면 틀린다고요. 왜 아는 건데 틀려갖고 오세요? 잘 봅시다. consist of는 대표적인 1형식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과 문제 적용하는 것과 늘 다르게 나 모르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마 4통의 필기 판서를 쓸 거다 했죠. 이런 거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요. 말하자면 어떻게 수능 문제가 형식별로 출제되고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오류를 내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다시요. 1형식, 2형식,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은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합니다. 3형식부터 5형식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모든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어법 교재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음. 선생님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면서요. 네.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다면 그건 수동태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I catch you. 내가 너를 잡았다. 얜 목적어를 갖고 있어야 하는 타동사야. 근데 지금 보세요. 수동태로 바뀌면서 바이민 없고요. You are caught. 주어 동사만 있지 목적어 없죠. 원래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로 바뀌어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이 별것 아닌 얘기가 시험 문제에 얼마나 많이 써먹힐 건데요. 얘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그럼 수동사 찾아야지. 분사에도 수동 찾아야 되고 태에서도 수동태 찾아야 돼.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네? 그럼 능동 써야지.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건 하나의 힌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본격적인 이야기. The earth consists 또는 is consist of water 할 때요. 우리 말 해석상으로는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너무 이쁜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consist of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식별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둘씩 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1. 첫 번째.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이 뭔데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 목적어가 없잖아. 자동사잖아. 즉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라. 목적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아서 전 요약 정리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필기하실 거니까요.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은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수동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가. 근데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이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설명해 줘야지. 우리는 어법 문제라고 하죠. 문법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법과 문법은 말 어자 의미 찾으라는 거고요. 문법 법차 문법의 법칙을 찾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과 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stop to, stop ing 이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 왜 이렇게 중딩용 걸 써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stop to?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에?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죠. 문법상은 뭐가 맞아? 내가 뭐 공부하는 것을 멈추다 하려고 해. 공부하는 것을 멈추다 하려면 stop ing가 맞겠지. 의미를 찾았어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문법적으로는요. to, ing 둘 다 돼요. stop은 목적어 절에 to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근데 해석상으로 따지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을 멈추다 하려면 ing밖에 안 되는 거죠. 어법이라고 하는 건 해석과 문법을 둘 다 동시에 잘 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 수험생들은 웃긴 게 나 진짜 웃기다고 생각해. 어법할 땐요. 해석해요. 이거 문법적인 법칙도 고려해야 되는 해석해요. 지구는 물론 구성되지.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을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법에선 분명히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한다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리고 더 웃긴 건 독해할 땐 얘는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독해는 해석이 안 된대. 그 독해는 해석이 안 되는데 갑자기 어법은 해석하면서 어머 이건 능동이네. 어머 이건 수동이네. 이러고 다 틀려와요. 여러분들 분사 시험 볼 때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나는 분사할 때도 항상 막 어머 이건 해석해보니까 능동이야. ing. 해석해보니까 수동이야. pp. 이러고 틀려왔잖아. 18년 19년 인생을. 그러면 저 같으면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열심히 한번 분사 정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수험생들은 느낌 같고 필이 충만해요. 오늘은 해석해보니 능동. 내일은 해석해보니 수동. 그냥 느낌 갖고 가다 보니까 매번 네 해석과 네 답지와 정답지는 늘 다른 걸 갖고 있죠. 각설하고요. 얜 해석상 수동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어법 문제니까 해석만 하지 말라고요. 해석은요. 영어를 우리말로 말하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내가 해석하다가 능동을 쓰든 수동을 쓰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영어의 법칙대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너무 건강이 걱정돼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건강이 걱정돼서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이 걱정되는 거 맞지? 그럼 수동이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너무 건강을 걱정해서 나 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번에 내가 건강을 걱정하는 거니까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능동, 이렇게 보면 수동이라고요. 해석 갖고 여러분들이 느낌 갖고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어법이니까 법칙대로 가시라고요. 해석은 우리말 해석상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수동이 자연스럽겠지만 consist of는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가 원래 없어서 목적어가 원래 없어서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럼 적어도 선생님 거기까지 오케이. 감사해요. 이해했어요.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는 외워야죠.
제가 말했죠. 어법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이건 이해. 왜 수동태가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암기도 있다 했잖아.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걸 왜 썼겠니? 이 1, 2, 3, 4, 5형식 문장을 중학교 1학년 애기들 갖다 놔도 쓸 건데 appear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입니다. become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입니다. 아니 슈퍼맨이 밤에 나타난다. 능동도 괜찮죠? 근데 슈퍼맨이 밤에 나타나게 되었다. 수동도 괜찮잖아요. 그녀가 선생님이 된다. 그녀가 선생님이 되었다. 느낌상 수동태 괜찮잖아요. 해석 다 수동태가 이쁠 것 같지만 수동태 안 되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예문에 써놓은 거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그러니까 지금껏 동사들은 암기해야죠. appear, 아까 예문에 썼던 become, 아까 예문에 썼던 지금 예문에 썼던 consist of, occur, die. 최소한 이 5개의 동사들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수능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놈 중에 하나거든요. is appeared 써놓고요. 맞냐 틀리냐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틀렸습니다. 자동사라 수동태 안 되거든요. 얘 봐. 전쟁은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하게 됐다. 야 그럼 전쟁이 지가 발생했냐 발생하게 된 거냐? 전쟁은 발생하게 됐지.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 이쁘지. 만 수동태 안 되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고요. 그녀가 죽었대요. 뭐 이렇게 연세가 들으셔서 자연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병에 걸려서 혹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왜 예문이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냐?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이 자살하지 않은 이상 이건 뭐 수명이 다해서 혹은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잖니? 그럼 수동태가 이쁘지?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면 그래도 수동 쓰면 안 돼.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예쁘기 때문에 말하자면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내는 녀석들입니다. 알고 계시면 이제 함정에 걸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우리말 해석상은 수동태가 이쁘지만 절대적으로 수동태 동사를 쓸 수 없는 녀석들. 이게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입니다. 책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재 내용에 보면 1형식 주어 동사 예문 따라랑 2형식 주어 동사 예문 따라랑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걸 수능 문제에 어떻게 연계될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우리 수험생들이 뭘 자꾸 오류를 내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엉킬 실타래도 풀어줄게. 알면 적용하게 해줄게. 제 공약도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잘 설명 들으십시오. 4통 쓴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형식별 주의사항들을 사실은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했잖아요. 형식으로 가면 이제 뭐 갔으면 좋겠, 3형식 갔으면 좋겠니?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사실은 문장의 형식을요, 한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게 1번, 1, 2형식 공통점, 2, 5형식 공통점, 3형식, 5형식, 뭐 사역, 지각, 목적, 보호자리, 투부정사 못 쓰는 거 한 10가지 설명할 겁니다. 문장의 형식이 사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알아. 난 능동태, 수동태 알아. 이러고 났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아무것도 적용을 못 시키죠. 최근에 수능 어법 경향들을 잘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놈 중에 하나가 사실 태 이런 것보다 문장의 형식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타동사, 태, 형용사, 부사 이런 녀석들이 모두 다 사실은 문장의 형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예의가 될 거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가십시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 머리 좋다며 어디 간 거야?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가 존재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다시 원상복귀 할게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케이. 명사나 형용사. 됐죠? 명사나 형용사인데요. 명사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 명사 씁니다. 형용사는요.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요. 보어 자리에 뭐 아까 예문에 I'm a teacher. 나 선생이다. 직업, 신분. I'm happy. 나 행복하다. 감정, 상태. 명사, 형용사를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또 2형식, 5형식 뭐 안 돼. She looks happy. happily. 이렇게 우리에게 어법 문제 박스가 주어집니다. 그녀는 행복한 보인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일단 해석상 위에 거랑 아래 게 있으면 뭐가 더 이뻐요? 아래 게 훨씬 더 이쁩니다. 그치? 근데 왠지 답은 위에 거일 것 같아? 아래 거일 것 같아? 위에 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냥 또 선생님이 저렇게 물어보니까요. 왠지 위일 것 같아요. 그리고 she looks happy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she looks happy? I am happy니까 걔도 마찬가지로 happy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충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요. 형식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이 look이요. 1형식 동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형식 동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형식이면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 주어 있고 동사 있잖아. 그럼 뒤에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게 필요하잖아. 해석은 되지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는 건 형용사하고 부사 있으면 뭐였지? 부사. 오케이. 만약에 look이 1형식 동사라면 정답은 happy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얘가 1형식이 아니라 만약에 2형식 동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형식 동사라면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필요한데 그러면 주어, 2형식 동사 여기가 보어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인데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거니까 직업 신분 아니까 형용사겠 감정 상태 형용사겠네. 그러면 여기 보어 자리에 형용사 있다. 뭔 소리냐면 look이 2형식 동사라면 답이 happy로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happy냐 happy냐 형용사 부사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1형식 동사라면 정답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happy가 답이 될 것이고 2형식 동사라면 보어가 필요하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답일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ook은 대표적인 2형식 자동사입니다. 2형식 자동사니까요. 여기가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나 형용사 정답은 happy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의 또 해석상의 오류가 나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철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또 해석상 우리말 해석상 여기 보어 자리가요. 해석상 부사가 훨씬 이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고 어법 문제 풀 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되게 많이 봤죠. 그러면 또 해석해서 느낌 갖고 필이 충만해서 해석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하셨죠. 형식 문제라고요.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 판단하고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얘랑 똑같아요. 1, 2형식 공통점 자동사 없어서 자동사라서 목적 없어서 수동태 안 되는데 우리만 해석상 수동태만 이쁘다지.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한데 보어 자리에 직업 신분 나타날 때 형용사 써야 되는데 이 형용사를 쓰는 자리에 우리만 해석상 부사가 이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항상 출제자들이 또 여러분들 공탁 먹이려고 이 녀석들 또 해석하겠군. 그래서 명심하시라고요. 어법 문제는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독해를 해석하세요. 어법 문제라면 해석도 문법 법칙도 공존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또 이해고요. 암기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전 항상 솔직하다고 했잖아요. 뭐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몇 개 암기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5형식 동사는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한 5형식을 한 5가지 이상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stay.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쓰겠습니다. 비동사. 왜 헷갈릴까 봐.
이렇게 올라갈게요.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이 뒤에 잘 봐. 나는 피곤하게 되었다. 부사가 더 이쁘다고요. 나는 뭐 이렇게 나른하게 머물렀다. 뭐뭐하게 부사가 더 이쁘다고요. 나는 벌거벗은 채로 부사처럼 남아 있었다. 부사가 더 이쁘다고요. 뭐 다들 보시면 뒤에 붙는 게 해석상 부사가 더 이쁘지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들이라 뒤에 반드시 보어,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감각 동사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으실까 봐요. 지각 동사는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각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저희가 따로 배울 거고요. 감각 동사와 지각 동사는 다른 겁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할게. 감각 동사 네가 원하지 않는데 네 몸속에 그냥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오감각. 보고 듣고 맛보고 나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을. 근데 그냥 눈이 있어서 그냥 보이는 거야. 감각 동사야 그건. 나 막 네가 공부하고 있거든. 듣기 평가. 엄청 공부하고 있어서 잡소리는 들으면 안 돼. 잡소리가 막 들려. 이건 감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각을 갖고 뭘 하시는 게 지각 동사입니다. 예를 들게요. I look the TV 합니까? 아니면 I watch TV 합니까? 누구나 아까 대표적인 이용식 동사라고 했죠. I watch TV 하죠. TV 할 때요.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큽니다. 버튼을 누르죠. MBC를 누릅니다. 그리고 뭐 EBS, 무한도전 뭐 이런 걸 킵니다. 여러분들의 지각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지각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감각 동사는 어떤 거냐면 보고 싶지 않지만 그냥 보이는 거야. 듣기 평가를 할 때 listen carefully and fill in the blank. 그러면서 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listen carefully 열심히 듣는 건 지각 동사예요. 근데 네가 듣기 평가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놈이 이렇게 책상 질질 끌어서 끼익 이런 소리 들렸어. 넌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건 그냥 들리는 감각 동사예요.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감각 동사요. 제가 이렇게 외우면 너무 많아질까 봐 그냥 감각 동사라고 쓴 거예요. 순서대로 눈, 코, 입, 귀, 느낌, 오감각, 보고, 냄새 맡고, 뭐 듣고, 맛보고 이런 거 아니야? Look, sim, smell, taste, feel. Look, sim, smell, taste, feel. 이런 게 감각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째로 쓴 거예요. Look, 보다. 저 한국말 영어 안 쓸게요. sim, 보이다. smell, taste, 듣다. sound. 그럼 오감각.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이건 따로 암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박스 친 건 다 암기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해고요. 이런 게 책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과 항상 어법 문제를 풀 땐 항상 차이를 느끼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사실은 21페이지 설명만 사실은 유니트 4에 해당하는 일형식 문항에 해당하는 것만 얼추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내용에 보시면 21페이지예요. 뭐 주어 동사를 갖춘 것, 뭐 어쩌고저쩌고 예문이 있죠. 사실은 볼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타동사를 설명했고요. 자동사, 타동사, 수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각각 영역별로 1,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라 수동안데 근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이뻐. 2형식과 5형식 보어 필요한데 보어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형용사보다 부사가 더 이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 이게 사실은 키 포커스라고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제가 약속했던 4통의 칠판이 다 쓰였거든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필기를 시작하십시다. 필기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필기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퍼즈하셔서 정지하셔서 잠깐 필기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교재 보면서 최종 확인,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뭐네, 능동태,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중딩용이고요. 그거보다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수동태가 안 되는데 해석상 수동태로 우리한테 유인하는 것. 사실은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자리에 또 보어 형용사가 필요한데 우리만 해석상 부사로 유인하는 것, 이런 게 가장 큰 몫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설명을요, 제가 사실은 챕터 유니트 4에 주어 동사를 갖춘 1형식 문형 1페이지요. 그리고 23페이지에는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문형까지 섞어서 넘나들어서 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책 교재에 보시면 그렇게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21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1페이지에 보시면 문장의 수로 동사 5형식으로 나눈다. 거기에 맨 위에 있는 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동사, 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5형식 제가 설명한 부분이요. 그리고 예문 한번 1형식 문형 쫙 한번 보시면 되고요. 22페이지에 저기 상단에 3번과 4번에만 동그라미를 잠깐 쳐두실래요? 그리고 나중에 도치편이라고 일단 써두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 봐야 여러분들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here이나 there로 시작하는 구문 3번, 4번은 도치편이라고 써두고요. 제가 도치를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생략하면 되고 22페이지에 해당하는 해석에 유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 있죠. 그건 제가 또 설명할 부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솔직하게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라고 했죠. 두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을 알고 있죠? 하다잖아요. 아니요? 근데 얘가 두가 가끔씩 자동사로 쓰이면 충분하다 쓸 수 있어요. work라고 하는 동사 일하다잖아요. 근데 자동사로 쓰이면 작동하다. 목적어 없이 그냥 자동사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의 묶음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거 왜 칠판에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뒤에서 제가 어차피 다시 설명할 거거든요. 책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해당하는 유니트 5 2형식 중에 펜 드십시오. A형 불완전 자동사의 해석 요령 있어요? 저 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1, 2형식 동사, 2호형식 동사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해는 이해고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이거 어차피 지울 겁니다. 네 필기에도 되어 있지만 제가 최종 복습하면서 다시 없앨 거거든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석은 수동태처럼 되지만 수동태 쓰면 안 된다고. 대표적인 2형식 보어 자리에 필요한 동사 기억나요?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대충 쓸게요. 여러분들 벌써 필기가 되어 있어요. stay, remain, turn 이런 거. 감각 동사 기억납니까? 다시 풀어서요. 제가 눈, 코, 입, 귀 설명했잖아요.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거 감각 동사라고. 23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A번 Life is sometimes unfair 할 때 is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라는 뜻입니다. C번 문제 보실래요? C번에 보시니까 divorce as becoming more common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2형식 become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he seems upset. 그 밑에 줄 Jay looks different. 그 다음 밑에 줄 I taste sour. 보이세요? seem, look, taste.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대표적인 감각 동사, 2형식 동사들에다가면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되셨습니까? 페이지 넘기셔서 24페이지 상단에 완전 자동사가 보어를 취하는 부분 이것들은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1형식, 2형식이 선생님 책에서 너무 안 해주신 게 많은데 괜찮아요? 필요한 부분은 다시 뒤적거리면서 혹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은요. 유니트 6네요. 3형식 문장부터 시작해서 3, 4 형식 정도 밖엔 설명을 못할 것 같죠? 그러면 유니트 6, 7까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유니트 5까지 왔다는 소리잖아요. 2강을 설명했고요. 복습만 해오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한 거 설명하기 전에 오늘 시간에 배웠던 거, 저번 때 시간에 배웠던 거 일단 큰 덩어리들만 확인하면요. 구절. 단어와 단어가 만나 어떻게 덩어리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끊어 읽는지. 문장이 길어지고 길어지면 본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던 거. 분사 묶고, 부사 묶고, 관계사 묶고, 컴마, 쌍컴마 묶고 단순화시키는 거. 지금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라. 수동태 불가능하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하다. 보어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 될 것 같지만 실제 형용사가 필요한 동사들이다. 라고 했던 내용들만 여러분들 일단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시간 또 3형식, 4형식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문장의 형식 그리고 추가적인 예문들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본격적인 세 번째 3형식 문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